뭐 부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면 다음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뭐 나의 하나뿐인 이야기니까 네. 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도 이거 한번 시간 보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 스톱. 여기 어차피 시간은 제가 찍고 있어서 네. 알려드릴 건데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영화 5째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또 현재 휴학 중이기는 하지만 대학원에서 통번역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서 뒤돌아본 저의 사회 경험과 구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정보고등학교가 직업 전문 고등학교이다 보니 제가 겪었던 쓰디쓴 사회생활 경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웠던 점을 좀 강연은 아니지만 썰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선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장평이란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장평을 알고 계신가요? 장평 출신도 있으시겠죠? 네. 있을 겁니다. 네. 반갑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서울에서 지내시다가 논산 그리고 청양으로 옮기신 케이스였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장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시골 처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자격지심이란 게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은 굉장히 잘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뭐 포스코에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전기 계산을 하시던 수학자셨고 그걸 손으로 직접 하셨대요. 컴퓨터 없이.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대학 교수, 뭐 사촌 오빠는 카이스트 나와서 삼성 다니고 아주 어메이징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시골에 가끔 명절날 모이면 큰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경민이는 이런 큰 마트 못 가봤지? 이런 데 가서 장 좀 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게 어린 마음에 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욕심도 많이 생겼고 남들하고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좀 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쯤에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좀 특별한 경험이 생겨요.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환경 심포지움이었는데요. 심포지움이라는 뜻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약간 세미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선발됐던 이유가 아까 저희 집은 목회자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네에서 피아노 칠 수 있던 애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 경연대회는 나가야 되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애는 없고 이래서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선발이 돼서 이제 작곡대회에 나갔어요. 동요 작곡대회였고 좀 운이 좋게 수상을 해서 네, 충청남도에서 이제 좀 수고를 했다. 그래서 약간의 포상 차원으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중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는 한국의 정화시설이 우수하다 이런 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대본을 제가 쓴 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한 8, 90%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는 저의 말을 통역사분들이 옆에서 영어든 뭐 러시아어이든 아니면 일본어든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10년 후에 통역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와 멋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포지움에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역사와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우선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일본의 협회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포지움에서 자기네 바다라고 막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속이 진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여기 공식적인 장소에서 일본해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못했고 일본어도 못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를 갈면서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영어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첫 점수가 36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중학교가 다닐 때 제가 12명일 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12명이라서 선생님께서 되게 쉽게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맞았던 거라서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마다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우게 되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좀 독한데? 라고 한번 감탄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사진과 그다음에 유관순이 16살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위인들의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왜 이 위인들의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자신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아니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부셔져라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열정을 한번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저의 최대한의 노력을 담아서 수능 외국어 영역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영문과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잘했을까요? 아니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필수 코스로 해외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해외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가졌던 직업이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21살에 학원 선생님으로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고, 이제 연수를 준비하던 찰나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세대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탈북민들을 또 만났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남한 청년들이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걸 홍보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여러분 한번 DMZ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사진 또 보여드릴 거고, 그 불과 1m만 넘어가면 북한인데 민주정권과 사회정권의 차이는 생각보다 상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탈북한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감자, 옥수수 이런 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어딨어요. 장작 떼고 살다가 나무도 못 구하면은 동사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탈북을 결심하셨는데 진짜 목숨 걸고 넘어오셨더라고요. 밤에 이제 절벽을 미친 듯이 이렇게 기어 올랐는데 손톱이 다 빠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언니도 있었고, 어떤 언니는 이제 캄보디아였는지 라오스였는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동남아를 지나서 오는데 밀림지대를 지나와야 했대요. 아무래도 눈에 안 띄어야 하니까. 중국 공안들이 또 찾으면은 넘긴대요, 돈을 받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월경을 하면 악어가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대요. 그래서 월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작은 카누 같은 거를 타면서 난생 처음 타보는 거를 미친 듯이 막 또 죽어라 져서 넘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포로 수용,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분들도 만났고 하니까 제 생활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축복받은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세대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소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작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니 영어를 더 잘해야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어로 설명을 다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또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도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사립어학원 선생님들이 정말 게으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나름 저의 알바비를 몽땅 투자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사는 거잖아요. 생활비, 홈스테이 비용, 학원비 다 들면 한 15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였는데, 선생님들이 너 1번 학생, 2번 학생 서로 영어로 대화하세요. 3번 학생, 4번 학생 영어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핸드폰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명씩 상담할 테니까 상담 학생은 복도로 나와서 저랑 얘기합시다. 나머지 알아서 자유시간 가지세요. 이런 거를 진짜 100만 원씩이나 내고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교재를 사라고 해서 샀더니 2주가 넘도록 한 번도 책을 펴지 않았어요. 저는 맨날 갖고 갔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낚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슬펐어요. 한국 가고 싶다. 내가 왜 이 고생하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련을 버리고 해외 생활을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외 메트로 시티 신문도 그냥
보고 아니면은 해외 라디오 좋은 노래 나오는 거 듣고 하니까 그것도 또 공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이 이제 중간중간 공휴일에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1호점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도 방문해보고 뭐 포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세금 없이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노텍스예요. 그래서 정말 싸겠죠. 세금이 안 붙은 가격 한 정말 30%는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쇼핑도 해보고 또 로키 산맥 가봐서 만년설 정말 위에는 절대 녹지 않는 그런 눈도 보고 그리고 그 나라 밴쿠버에서 만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이제 사귀는 것들도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그 이후로 꿈을 외국항공사 직원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항공사 관련 면접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지상직, 그다음에 에어부산, 진에어, 뭐 캐빈크루가 됐든 지상직이 됐든 일단 다 넣었어요. 재밌는 게 서류 전형은 다 통과를 해요. 근데 경쟁자들을 보면 연예인급의 여배우들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썰을 좀 풀어보자면 대한항공은 8명씩 일렬로 서서 면접관 3명과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질문을 한 분이 던져주시면 1, 2, 3번이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4, 5, 6번 지원자가 대답을 하고 7, 8번 이렇게 3명 끊어서 대답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옆에 너무 예쁜 애들이 서 있고 또 면접관님이 이렇게 막 째려보시면 목소리가 염소 소리가 나요. 덜덜 떨려요. 그리고 손은 배에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막 떨려서 막 진짜 이렇게 잡고 싶을 정도로 몸이 막 너무 경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다 떨어졌던 것 같고 물론 그때보다 지금 더 살이 찌긴 했지만 외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점 요소였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사에서는 첫 번째로 뭐 본인의 장단점 아니면 우리 회사 연영 아니면 우리 회사 최근 기사 읽은 거 있니? 아니면 본인이 왜 여기랑 잘 맞니?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싶어서 영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로 가서 호텔 인턴을 했었고 외국인과의 면접 질문도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스트롱 포인트와 위크 포인트, 본인의 장단점, 그리고 본인이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력, 나이 이런 거 절대 법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은 안 물어보셨고요. 팀워크로 일하는 걸 중요시하냐? 이렇게 팀원으로서 일을 잘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좀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외국에서는 좀 한국과는 다른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호텔 인턴을 했는데 프론트 오피스로 근무를 해서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뭐 아니면은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 계산도 도와드렸고 네, 예약하시는 거 확인드렸고 근데 그때도 낚인 점이 있어요. 전 또 막 그 환상을 가지고 떠났겠죠? 근데 거기서도 현실과 부닥친 점은 무보수였어요. 그래서 구두를 신고 8시간씩 앉지도 못하고 매일 서 있는데 영푼도 못 받는 거예요. 개인 자비로 다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내 돈 내고 쓰면서 그 힘든 일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것이 나는 젊음, 패기, 열정 이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가혹하구나. 내가 무턱대고 던지면 사회는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를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 분명히 많이 배울 거예요. 다양성도 배울 것이고 또 인생의 값진 추억으로 남겠죠? 근데 현실적인 부분도 꼭 고려를 해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인 구직 공고할 때 그 유머로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는 뭐 가족 같은 사원을 구합니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게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좀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서 행정사무원으로도 일을 했었고 3년까지 개혁이었는데 제가 통역 공부에 대해 이제 삘이 꽂혀서 중간에 이제 2년 동안만 하고 나와서 한국어, 영어, 통역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는 항상 공부와 그리고
직업,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시고 일을 하겠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 직업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하면 또 좀 더 확장된 방면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웃기세요. 너무 나